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자님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몇 주째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예측이 거의 틀리고 있어서 네. 언론사라든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대다수가 예측했던 타임테이블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도 모두 추측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시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결국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를 미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칠 사회적인 파장, 특히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돼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헌재가 이렇게 결론을 늦게 내는 이유를 두고 내부적으로 8대0으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또 반대로 그 일부 뚜렷한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지라시까지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8대0 인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완화되고 분노가 조금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최대한 탄핵 인용에 대한 파장을 줄이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추측이나 예견일 뿐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 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28일 선고 가능성과 함께 4월로 밀릴 가능성,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4월설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 뒤에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에 권리구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 등 총 40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처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 또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한꺼번에 선고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가 되는 것도 이러한 정기 선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40건도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요. 최근에 주요 탄핵 사건을 연달아서 선고한 탓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정기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목요일에 선고가 있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까지 하게 되면 이번 주에만 3번을 연달아 선고기일을 잡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무리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일을 잡은 전례는 1995년 12월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오늘 오후로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선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이틀이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오후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네. 그 다음 주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가 됩니다. 네, 28일 가능성, 4월 가능성,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8분의 재판관 중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그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네, 그 4월 18일 임기 종료 전에는 무조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이 숱한 정치적 논란 끝에 어렵게 8인이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명이 재판관 임기를 넘겨서 선고를 못하게 되면 또다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고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새로 재판관들을 추천하는 절차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관건은 4월 11일이나 아니면 4월 18일주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통상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를 앞둔 주간은 퇴임 주간이라고 해서 신변 정리 등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선고를 잘 잡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미 선례가 한 차례 있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때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인 3월 10일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4월 18일 주 초반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번 주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기각에서 탄핵 심판 결론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어떤 게 있나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에 비슷한 시기에 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유도 이 개헌 부분에서 상당히 겹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내용,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 그리고 내란죄 여부와 관련한 단서를 이 한덕수 총리 기각에서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또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채택 등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 40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한 총리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라는 판단만 단 한쪽 분량에 담겼습니다. 헌재 결정문 일부 내용에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라는 표현이 쓰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회의요. 네,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이 국무회의 자체가 적법했느냐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고 그냥 중립적인 단어인 회의란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결국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이 됐고요.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각각. 네. 맞습니다.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각하를 했고요. 네. 한 명은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좀 소수 의견들을 살펴보면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면서 혼자서 인용 의견을 냈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150명 이상 찬성으로 됐죠. 이 자체 이제 탄핵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비교적 쟁점이 많지 않다고 예상했던 한 총리 사건에서도 5대 2대 1로 의견이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더더욱 의견 합치가 쉽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협의가 덜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역시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서로 선고 의견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평결 과정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현재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평의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일부 헌법 재판관들이 각하를 설득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번에 본인들이 할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은 물론이고 역사에 남을 중대한 심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여론이나 다수결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이제 소신을 지킬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 판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념 성향별로
5대 2대 1로 갈린 부분만 보아도 각자 소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를 거듭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었는데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에 윤 대통령도 하루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해서 사실상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한 총리가 복귀하고서 민주당이 추진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9개 중 9개가 모두 기각되면서 정세가 반전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역시 여전히 인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헌재가 여론 재판을 하는 조직이라고 여당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반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지지층들도 더욱 새결집을 하고 헌재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고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윤 대통령의 복귀 필요성, 탄핵 기각을 더욱 강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늦어질수록 여론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계속 불러왔거든요. 굵직한 선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이어서 잠시 후 2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었나요? 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만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국감에서 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유죄로 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2심에서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입니다. 이제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4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권과도의 변수가 생기게 되겠네요. 네, 다만 2심 선고 결과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장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는 현재로서 없다는 게 여야 모두의 시각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심 선고 결과보다는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더 중요한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해 밀려 4월 중순에 날 경우에는 6월 중순에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시점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대선 후보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인데요. 그렇다면 5월 중순에 대법 선고가 나서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후보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져서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비명계 원외 주자들도 하나 둘씩 몸을 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이 대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날지가 더 관심사예요. 근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힘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이 열리기 전에 대법원 선거로 후보가 못 되는 것이 과연 여권에 유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은 상대가 흠결이 많은 이재명 대표여야 그나마 싸워볼 만하지 이 대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필패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이처럼 결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대표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국민의힘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직 근거나 팩트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의혹 수준 단계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 다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사법부가 조직의 존립과 이제 신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대표 역시 유죄 선고로 둘 다 정치권에서 내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돌긴 했는데요. 이 역시 여전히 떠도는 이야기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비판은 좀 자제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 생각과 달리 이 대표 선고 뒤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우려가 상당하고요. 3월 14일에는 선고가 날 줄 알고 도보투쟁이라든지 장외투쟁에도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의원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다고 봤는데 점점 이러한 구도가 흔들리니 불안해하는 모습이 사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시사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재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이 역시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했던 민주당이 최근에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그 혹시 모를 변수, 그러니까 혹시나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니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시를 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총리를 탄핵시키고 헌재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29개 탄핵안 중에 9전 9패라는 성적을 거둔 거잖아요. 이를 덮기 위해서도 더 강경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기 대선을 채비하던 여권 잠룡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약간은 몸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시지라든지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로키 전략을 가고 있는데요. 여권 잠룡들의 보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주자들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행보를 읽힐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를 일절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래는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의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역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행보를 모두 멈추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지층들의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른바 찬탄파 주자들도 더욱 몸을 낮추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북콘서트 이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고요. 한 전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부분의 행보가 대학 강연이나 인터뷰 등 작은 보폭의 행보만 할 뿐 적극적인 행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